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50DC의 건소장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해보고 싶은데요. 혹시 이런 생각들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를 저점에 매수해서 고점에 팔고 수익을 늘려보겠다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누구나 저점이 언제인지 알고 싶으나 일반인들은 쉽게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막상 아파트 투자를 해야 될 시점에 가서는 주위에 하는 이야기들만 듣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아파트에 대해서 실질적인 분석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 50DC에서 하는 일은 전국의 저평가된 아파트를 찾고 분석하는 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건데요.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50DC에서 불인이 탈출 프로젝트를 위해서 한번 PPT를 만들어 봤는데요.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들 있나요? 내가 산 아파트는 왜 자꾸 하락을 하나? 아니면 내가 산 주식은 살 때마다 왜 자꾸 하락을 하지? 이런 여러 가지 내만 그런 어떤 경우가 생기는 게 있어요. 아니면 내가 산 부동산마다 가격 변동은 없고 계속 떨어져서 속상하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남들은 부동산으로 돈 많이 벌었다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분들도 상담을 해보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늘 영상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요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혹시 이런 그래프들 분석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서울 지역에 2000년대부터 2024년까지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래프가 나오는 게 하나 있잖아요. 이것이 서울의 매매 지수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금액을 계속해서 이렇게 점으로 평균적인 점으로 찍어 나가 보면 거기에 대한 이제 평균선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000년대부터 해가지고 2024년까지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다시 할게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이런 그래프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그래프 자체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혹시 없다면 오늘 부동산 50DC에서 설명하는 것들 잘 들어보시면 여러 가지들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인사이트가 조금은 이렇게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최근에 2021년도 하반기부터 2022년도 어, 상반기죠. 상반기부터 갑자기 아파트가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왜 생겼는지, 이런 부분들, 그죠? 이 원인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파트가 2000년대부터 이렇게 쭉 올라갔죠. 그죠? 쭉 올라갔는데, 2007년부터 2000 거의 한 15년까지 이렇게 보면 거의 한 7년에서 한 8년 정도가 이렇게 긴 행보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어떤 정권이 있었고 이때 어떤 부동산 정책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분석이 되어야 앞으로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사는 데 있어서 이런 경우도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고 특히나 아파트를 매매해 가지고 거의 한 8년 정도 이렇게 행보를 했잖아요. 그러면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8년을 예를 들어서 뭐 대출을 받아 가지고 아파트를 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8년 동안 내가 이거를 버텨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아파트를 투자함에 있어 가지고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조금은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뭐 연구를 해서 나오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15년, 16년부터 해가지고 거의 2021년까지는 거의 뭐 아파트가 정말 뭐 갑작스럽게 이렇게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올랐는 이 타이밍까지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올랐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유념해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투자 심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급락을 해서 다시 회복을 했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 어떤 그래프를 봤을 때,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 상당히 이렇게 고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 지역의 전체적인 매매 지수를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에서 강남구하고 그리고 노원구는 어떻게 지금 변했는지 이런 부분하고 대구 지역의 아파트 매매 지수 쉽게 말해서 지방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이런 부분들 이런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각 지역마다 이 그래프가 다 틀리다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초록색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공급 물량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물량이 이렇게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보통 아파트에 공급 물량이 많으면 아파트 가격이 얼추 이렇게 좀 내려간다는 얘기를 누구든지 다 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급 물량하고 아파트가 올라가는 거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는 보면은 공급 물량이 없는데 또 아파트가 또 하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공급 물량하고 매매 지수하고 관계가 없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각 지역마다 공급 물량이랑 아파트 매매 지수하고는 조금 괴리감이 있는 게 있고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부분들도 조금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지역 같은 경우 고점에서 지금 하락하다가 지금 다시 상승세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인데 전고점까지는 올라가려고 하면 아직까지 서울 지역 전체 그래프에서는 조금 멀었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다면 강남구를 한번 봐드릴게요. 자, 강남구 한번 보자고요. 강남구도 거의 서울하고 거의 좀 얼추 비슷하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데 여기가 2022년도에 보면 이제 전고점을 이제 찍은 상태에서 다시 내려가다가 회복하다가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이 시점에 서울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전고점을 돌파를 이미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를 했는 이 상황에서 과연 내가 여기에서 다시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볼 때 보면 조금 걱정이 앞서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매매 지수만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 어려운 거고 그걸 가지고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얘기하는 것은 아주 이렇게 야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매매 지수에서 지금 부동산의 가격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요소인데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매매 지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매매 지수와 전세 지수가 어떻게 영향을 발휘하느냐 이런 부분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이 상태에서 올라갈 때 있어 가지고 지금 서울시 강남구에는 또 어떤 전세 지수가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서울의 전세가율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강남구가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다면 지금 전고점을 돌파했다면 그러면 한번 이 노원구 쪽 한번 볼게요. 자, 노원구를 이렇게 보면 어차피 이쪽에서 2000년도부터 행보하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거의 한 2015년쯤 돼서 2021년까지 여기도 마찬가지 급격하게 올라갔죠. 올라갔다가 여기 전고점에서 행보를 하다가 또 급격하게 이렇게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내려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래프를 자세하게 보면 여기에서 떨어졌다가 이렇게 살짝 반등을 한 거죠. 쉽게 말해서 매매에서 살짝 반등했는데 이렇게 이제 반등하는 부분이 어떻게 해서 노원구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반등하는 시그널을 줬는지 그러면 이 반등하는 시그널에서 그러면 노원구의 뭐 아파트 뭐 미분양이라든지 아니면 거래량이라든지 뭐 전세가율이라 여러 가지들 이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얼만큼 이제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노원구 지금 이래 있고 그러면 아파트를 만약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이미 다 올라갔는 지역에 내가 투자를 한다. 어때요? 좀 겁이 좀 나죠. 그런데 대구 같은 지역 한번 보자고요. 음, 대구 같은 지역은 지금 아파트 매매 지수가 2000년대부터 해가지고 행보를 하다가 올라가다가
여기서 조금 숨고르기 하다가 다시 팍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2021년도, 2년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해서 2024년도까지 지금 쭉 떨어졌죠.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쪽 매매 지수가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있어가지고 아파트 입주 물량들 이렇게 보시면 입주 물량들 이렇게 이런 요소들도 같이 봐야 되지만 또 여기 보시면 미분양 물량이라고 이렇게 이제 버건디 색깔이 같네요. 그죠? 미분양 물량 같은 경우도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2022년도에 지금 아파트 물량들 이렇게 보면 공급 물량 대구 같은 경우 상당히 많죠. 요게 지금 현재 요 1년 동안 공급되는 평균 뭐 수량이라 그러면 대구가 한 235만 정도 되죠. 그러면 여기 한 12,000, 1년에 한 12,000 가구 정도가 이렇게 공급되는 게 적정 물량이다. 이렇게 대충 만들어 보면은 한 최고 지금 미분양이 많이 났을 때가 거의 한 14,000 가구 정도 이렇게 2023년도 초 같은 경우 14,000 가구 정도가 미분양이 만들어졌는 상태에서 지금은 거의 한 9,000 가구 정도가 이제 미분양이 지금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숙제가 지금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매매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미분양이 아직까지 소화가 덜 됐으니까 이 미분양이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에서 좀 밑으로 좀 내려가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가면서 매매가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들 보이잖아요. 자, 미분양이 올라가면서 아파트가 하락하는 이런 그래프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 미분양 물량이 어떻게 이제 소화가 되느냐 그리고 공급 물량이 앞으로 2025년, 26년, 27년에 공급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매매의 그래프가 일부 좀 예측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대구도 마찬가지 뭐 여러 가지 부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대구 전체적인 부분들을 지금 만들어서 이렇게 된 거지만 또 뭐 수성구라든지 중구라든지 뭐 달서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지는 요 미분양이 또 지역별로 또 틀리죠. 그죠? 그래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지금 매매 지수를 지금 현재 봤는데 매매 지수를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쉽지가 않죠. 이렇게 많은 거의 막 20, 20, 한 5개, 6개 정도 되는 이런 영향을 주는 요소들 중에서 거의 일부분만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래프를 봤을 때,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별로 뭐 아파트를 사는 개념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하락을 언제쯤까지는 하겠다.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물량이 지금 어떻게 지금 소화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 못 봤으면 어때요? 이런 지역, 쉽게 말해서 2020년, 2021년 이럴 때막 대구광역시 아파트 막 불장 이렇게 됐을 때 막 너도 나도 지금 안 사면은 뭔가 이렇게 좀 분위기가 이 금액이 살 수 없는 분위기가 이렇게 되는 분위기에서 만약에 주위에 뭐 어떤 소리를 듣고 떨렁 샀다가는 어때요?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하락하고 이게 다시 정고점을 돌파하려고 그러면 또 몇 년을 또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부동산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 이런 부분들을 그래프를 통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동산 50DC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렇다면 부동산 50DC를 구독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